전해드린 대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어제 여야가 광주에 집결해서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어머니회, 그러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어머니회와 이제 같이 입장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 제창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이냐 합창이냐 논쟁이 벌어질 때가 몇 년 전이고 입 모양을 보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팔을 흔드느냐 안 흔드느냐라고 평가를 하려 5.18 정신을 개선하는지 의지를 평가하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 눈에 띈 대목은 뭐 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말은 5월 정신은 어떤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18이라는 상징 자산은 특정 어떤 정당의 독점물이 아니다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로는 5.18 정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보니까 5월의 정신은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성화되고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뒤에서 광주 호남의 AI,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발전이 뒤처진 광주 호남 지역을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AI와 첨단 과학 기술로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을 바꾸면 5.18을 독점했던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 발전을 등한히 한 것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했지만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논란도 많았고 특히 이제 보수 정권 대통령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번 연속을 참가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두 번 연속 이제 재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어질까요? 노래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했던 논란은 없어지겠죠. 윤 대통령이 뭘 잘한 게 있느냐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하나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더 숙제가 남은 게 현직 대통령 2년 연속 보수 정권이 국힘당 전신 대통령들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딱 취임 첫 해만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국 뭐 노래를 했느니 안 했느니 주먹을 쥐고 흔들었느니 뭐 말았느니 이러다가 끝났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해도 참석을 함으로써 현직 대통령 연속 이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도 종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 남은 건 이제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하는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의원들도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었죠. 한 목소리로 5월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그 등재시키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이견이 없죠.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음 총선 때 원포인트 헌법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은 다음번 헌법 개정을 할 때 뭐 바꾸자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제 조항을 국민에게 묻자,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거잖아요. 그럼 뭘 붙입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까요, 말까요? 또는 이렇게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 5.18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전체 국민에게 투표를 또 붙인다? 이 국민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예. 현재 우리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은 두 개예요. 3.1 운동과 3.1 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여기다가 5.18 넣으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뭘 넣으려고 그러면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넣겠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5.18만 넣어가지고 이걸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이건 또 당대 사건이에요. 80년에 일어난 43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설사 200명이 찬성해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놓고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죠. 총선 때 하면은 아마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것은 뭐 추가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끝나니까 예.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 나온 얘기 보면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조건과 단서를 단 동의 정도는 해도 정치 전략 전술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꼼수다, 뭐 회절이다 이러면서 딱 받아치는 것은 걷어찬 거죠. 이건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느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야기를 좀 개헌 이슈로 덮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지금 뭐 야당의 리스크는 김남국뿐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예. 트리플 리스크로 전현직 대표와 김남국 의원까지 해서 트리플 리스크로 보이는데 예. 이거 덮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 얘기 나오면은 헌법 전문과 분리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달고 단서를 달고 글쎄 좋은 얘기다라는 정도 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너무 쉽게 걷어차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 속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넘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당시 국회에서는 왜 넘지 못했나요? 저게 2005년 전의 일인데요. 2018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였는데 개헌안을 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냐? 국회 문턱을 못 넘었어요. 어떻게 못 넘었냐?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미달내서 투표 불성립이에요. 부결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투표 불성립. 의결 정족수 미달됐어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도 참석 안 했어요. 전원이 참석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당시 제가 정치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때 드루킹 특검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고 있을 때예요. 예.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냈던 느낌이 들어서 그 6월 6.13 당시 지방선거 때 지금처럼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는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전문에는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부마항쟁도 넣고 5.18 광주 민주항쟁도 넣고 6월 항쟁도 넣자는 전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는 수도를 별도 법으로 정하자는 조항도 있었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3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걸 국회로 넘겼는데 5월달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6월 6.13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급하게 됐고 국민들도 이것을 숙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헌 시도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민주당이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심각하죠. 지금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고 예. 그 지지 기반이 있어야 여러 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호남의 지지율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사태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자, 이 국민의힘에서 좀 호남 지지율을 높여보자. 자, 이런 좀 생각이 있을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일정 부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공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득표로 광주 13, 전남 11, 전북 14% 득표를 했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 전북의 국민의힘 광역단체 후보들이 모두 15%를 넘어서 선거 기부금을 돌려받았어요. 선거 자금을. 그런데 작년에 보면 올해 그때 보궐선거 때 전주 보궐선거는 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말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불리해진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가고 하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 호남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건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하자고 하는 건지를 여당 여권에서는 잘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수가 자발적으로 나온 첫 대목이 AI와 저 과학기술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 뭐냐? 지역 발전 제대로 좀 시켜달라는 게 제가 더 큰 열망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렇죠.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관심도 쏟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광주 전남이나 아니면 뭐 전북 쪽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뭐 큰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 갖고 있는 그 트리플 리스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호남 민심은 지금 신 의원이 얘기하듯이 발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잘해줘서 방향을 한국 정치를 잘 잡아달라는 건데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를 가지고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호남 민심이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봐서 이 민주당이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떨어진 지지율이 그게 그대로 국민의힘에 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했던 거죠. 그거 별도로 제가 이제 선배님 의원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유심히 본 기사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가 하는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이 있어요. 예. 그분이 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광주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야 야당도 긴장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야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한다. 뭐냐 하니까 광주에서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도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말이에요.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 독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젊은 청년이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